네, 이번엔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송상훈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은행에서 이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 경제 기초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돼 있는데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오늘 저녁이 될 것 같군요.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자, 연준이 이 결과를 토대로 양적 완화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 체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미국 신규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더 지금 그 논란이 좀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경제활동이 같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7.5%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 수치가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이미 그 양적 완화 중단이나 축소할 수 있는 실업률을 6.5%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어떤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추이를 봤을 때 6.5% 도달하려면 한 2014년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고용시장 내용을 좀 파보면 사실 그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그 고용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가 완전히 체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준은 당분간은 현재의 양적 완화 내지는 자산 매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는 모순된 출구 전략의 우려. 사실 경제 지표가 부진한 걸 반기는 게 좀 많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정상적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언젠가는 종료할 것이고, 그것은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장에 조금 너무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당분간은 그런 지표들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산 매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센터장님의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주말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가 7일과 8일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시장에선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동안 과도하게 아베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조금 움츠려드니까 엔화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좀 기울었다. 네, 일본이 나 떨고 있니? 뭐 이러던데. 네. 자, 이 두 거대 축의 정상회담 시장에는 조금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은 경쟁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최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라는 점을 같이 인식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G7 양국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떤 선언적 의미로 계속 확인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국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 양적 완화를 계속 비판해 왔고요.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여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개방 하에서 각기 산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감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6월 중에 방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금 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리,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요동을 치다 보니까 자금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조기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는 또 국채 금리의 상승을 야기했고, 그다음에 미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채 금리도 같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 2%좀 넘은다면 좀 멈춰 있거든요. 일본 금리도 1%를 넘었다가 다시 0.8%인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금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 같은 경우는 각국 선진국 정부에서 출구 전략이 조기에 나오면서 초기에 출구 전략 논의가 조기에 나오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반응하면서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된다면 금리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 전에 미리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시장은 저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되면서 이게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 내지는 유동성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또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락하게 되면 이 전 세계 교역량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출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환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실적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외환 보유고도 약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 시장은 시장이고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더니 오늘은 7거래일 연속입니다. 뭐 매일 하락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변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이 상승세가 이제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예,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로 인해서 모멘텀이 소진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연초에는 이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수급 악화를 불러왔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 바이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코스닥 신용 잔고순이 지나치게 높아졌었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유동성 쏠림이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될 점은 이게 모든 종목, 모든 상황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그 변동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정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게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시장이 이제 또 어느덧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를 좀 미리 대비한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3분기 주식시장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어닝 쇼크가 자주 나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망 내지는 소극적 자세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코스피 평균이 1985, 1970포인트였는데요. 하반기에는 분기별 평균 지수는 이보다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가 경기 모멘텀입니다.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8분기 연속으로 1% 미만 정기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1%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요. 추경 효과에다가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돼 나타날 거고요. 기업들 투자가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씩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환율 효과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이익 모멘텀의 회복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에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쪽
대형주 쪽 이렇게 투자 전략을 좀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송상훈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